첫 내각 첫 낙마자가 나왔는데 네. 그럼 여야 모두 이제 전략 수정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교수님 보실 때 추가 낙마자가 또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제가 뭐 몇 명까지 예상을 해보려면 너무 좀 지나칠 것 같고요. 일단 네.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타겟 3명 한호철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정영호 그다음 정호영. 정영호 그리고 철 김인철 근데 김인철 이분은 이미 낙마했고 이제 2명이 남았어요. 이제 2명 중에 모두들 내지는 대부분 생각하는 낙마 1호가 정호영 이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볼 때는 사퇴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사퇴라 그러니까요. 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특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달라야 되는데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빨리 자진 사퇴하세요. 누가 지금 도대체 이해하겠습니까? 딸도 경북대 의대 편입하고 아들도 편입하고 그리고 또 아들은 병역 면제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플러스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플러스 윤리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오만방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문회는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청문회를 마치면은 지금 이제 내부에서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낙마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몇 명을 더 낙마 예상하십니까? 이건 제가 모르지만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한덕수 아까 국무총리 말씀하신 그 3명을 세 명에다가 건가요? 기본 전략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네. 다른 장관 후보자를 연계한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 알파의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말씀 잠깐 주셨지만 네. 정말 청문회 정말 첨예하게 거의 뭐 격전을 벌이더라고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통과가 국무총리 가능할지. 후보자도 사실 좀 빨간불이 켜졌어요. 왜냐하면은 지명할 때만 해도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청문 전국이 진행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요. 역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은 재산 증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거부감 갖는 것 같아요. 공직 그만두고 40억 재산 늘었거든요. 그리고 한 80억 재산 신고했는데 현금이 51억이에요. 야. 어떻게 현금 51억?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거리가 먼 분 같아요. 여기에다가 전관예우 이해충돌 문제가 좀 딱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김현장을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청와대에 있다 김현장 가고 또 김현장에 있다가 다시 이제 국무총리 되고 국무총리 있다가 또 김현장 가고 지금 또 국무총리 된다? 이거는요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 정관예우 이해충돌 전혀 없습니다. 내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김의겸 인사청문 특위위원한테는요 전화를 18번 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의겸 이 의원이 얘기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18번이나 시도했는데 친한 후배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을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질타를 했는데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딱 떨어진 실정법 위반은 없지만은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만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양상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청문회만 해도 7대 기준에 어긋나면 낙마가 됐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 눈높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네. 척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걸림돌은 연계 전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장관 후보자들은요.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 없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로 임명해버리면 됩니다. 다만 없죠.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르죠.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무소불위의 대통령이라 해도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두 번째로 국무총리가 없으면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못해요. 왜냐 그렇네요. 헌법에는 그렇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하고 그래야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장관을 임명을 못해서 지금 내각을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네.